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바로 이 판매자 마케팅입니다. 이게 바로 CPA 개념이 드디어 네이버에서 생겼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거는 블로거들한테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이제 네이버에서 본격적으로 쿠팡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에 네이버 전용 앱이 나올 거예요. 그 앱이 뭐냐? 바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앱을 검색하는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화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손목 보호대라 치더라도 헬스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헬스 전용 손목 보호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신생아를 안을 때 손목에 보호가 되는 그런 보호대가 뜬다는 거예요. 이 뒤의 이야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결과만 듣고 싶은 분들은 12분 4초로 가주세요. 이게 뭐냐? 이게 쿠팡이거든요. 쿠팡은 사람마다 보이는 화면이 다릅니다. 그거를 네이버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배송 강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쿠팡이랑 제대로 한번 맞짱을 떠보려고 하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제일 기다리던 거 있잖아요. 바로 CPA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퍼 액션이고 제휴 마케팅의 개념이고 쿠팡 파트너스처럼 내가 쿠팡의 제품을 추천을 해서 그 고유한 특정의 링크로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그 매출의 일정 부분 퍼센트를 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를 난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는 진짜 모자르다, 바보들이다. 왜 자기의 터전,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의 제품을 홍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냐, 이렇게 비난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저품질 칼바람을 맞으면서 쿠팡 파트너스를 난사하던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드디어 이 제휴 마케팅, 판매자 마케팅이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쿠팡 파트너스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모델이 아니고 판매자가 CPA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일정 부분을 리턴해 주는데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우리 블로거들과 사업자 블로그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정보들은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블로거 분들한테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셀러 전용 채널에 뜬 공지예요. 셀러 분들한테만 공지가 됐는데 이걸 블로거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좀 비난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찍었던 게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의 관심이 적을 것 같아서 촬영했다가 삭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간략히 제가 짧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듣지 않으실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설하고요. 제가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당히 여러 개 운영하는 셀러로 활동하고 있죠. 온라인 MD고요. 그리고 광고 로아스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 돌아가는 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블로그도 열심히 했고요. 어쨌든 제가 상당히 이중적인 입장이에요. 네이버 셀러이면서도 네이버 블로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막 쳐 들어오죠. 근데 이제 테무도 들어오네요. 테무. 뭐 테무산 누구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장난치잖아요. 알리랑 테무가 지금 거의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들을 뭐 짱깨 이렇게 비하하면서 누가 알리 테무에서 물건 사냐 이렇게 블레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를 까보면 알리랑 테무에서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계속 늘어나요. 자,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소형 쇼핑몰 망했죠. 티메이프 사태도 터졌잖아요. 물론 쿠팡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러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쇼핑몰의 공세도 한 역할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중국산 쇼핑몰들이 무섭냐, 알리 테무가. 쇼핑몰에는 수수료의 개념이 있어요.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면은 한 560원 정도는 네이버한테 가져다 바쳐야 돼요. 자릿세 개념이죠.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네이버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수수료는 저희 같은 중소기업 월 매출액 한 10억, 20억 요 정도 사이 하시는 분들은 5.6% 낼 거예요. 자, 100원을 팔면은 5.6원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0%에서 0%, 100원을 물건을 팔면은 100원을 셀러가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이 1000억 페스타라는 강제 할인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공종의 품질이야. 그러면은 알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알리테무가 지네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테무의 수수료가 0%죠. 그러니까 셀러는 물건을 더 싸게 팔아도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더 경쟁적으로 알리테무에서 물건을 싸게 팔면서 점점 네이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거기서 쿠팡도 충성도 높은 멤버십이랑 빠른 배송을 통해서 이미 한국의 소비자들을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요 CPA, 제휴 마케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알리도 하고 뭐 테무도 할 것 같아요. 쿠팡도 하잖아요. 쿠팡 파트너스.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이거 안 할까? 바보 아니야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마침 뭐 어제인가 오늘인가 이 공지가 뜬 거예요. 이런 제휴 마케팅 한다고요. 자, 제휴 마케팅은 이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처럼 저희와 같은 블로거나 마케터들이 고유의 추적 링크를 파서 매출을 발생시키면은 일정의 약정된 요율을 내 수익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리나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시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본인 블로그나 유튜브에 뭐 링크를 난사한다고요. 윈윈 전략이죠. 쿠팡이 한 3%, 알리가 한 9%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수익화 모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공부하세요. 그런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을 게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어떻게 모델을 잡았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실제 화면인데요. 컨셉은 간단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알리의 마케팅 방법은 야 니네 제품 홍보하고 싶어? 그럼 돈 더 내. 우리한테 수수료를 더 내면은 내가 너희 상품들을 좀 더 띄워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셀러한테 일정 부분의 부담을 전가하면서 셀러의 상품을 밀어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본인의 쇼핑몰의 크기를 계속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이버도 이런 상품 분명히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5.6% 수수료 낸다고 했죠. 근데 추가적으로 2에서 3% 정도만 더 붙여가지고 어필리에이트 전용 상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블로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런 추적 링크 만들어가지고 물건 열심히 팔려고 하겠죠. 이 추가적인 2에서 3% 수수료, 셀러가 낸 수수료를 우리 같은 마케터가 가져갈 수 있다면 말이에요. 어쨌든 셀러가 본인들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2%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자유롭게 블로거,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이 2%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이버도 좋죠. 이 2%의 금액을 지가 낸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판매자가 낸다니까요. 내줄 의사가 있다니까요. 블로그나 유튜브에 스마트 스토어 제품을 팔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날 거잖아요. 즉 네이버에 가둘 수 있다고요. 사람들을 쇼핑까지. 결국 이러한 방식이 크리에이터, 셀러, 네이버 3자가 모두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사실 네이버 회생 방안이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또 깝친다고 욕먹을까봐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욕먹을까봐 영상으로 삭제했었는데 이렇게 공지가 뜨니까 이런 밑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네이버의 정책은 항상 좀 이상해요. 네이버는 내가 왕이다. 내가 리더니까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네이버의 상품을 막 팔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가 CPA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요 카스트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로 돈을 버는 블로거 중에 대다수가 최적 인플이에요. 팩트잖아요. 최적 인플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부러워서 그래요 정말.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용이하게 CPA로 돈을 벌 수 있어가지고 각종 우회 루트를 통해가지고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저희 같은 일반 블로그는 사실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저품질 칼바람 사태 난 것도 인플 최적은 거의 천룡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변동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튜브나 인스타로 떠난다니까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제 회원분들 중에도 유튜브로 이미 떠나가지고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인물 파티가 되어 간다고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아쉬운 현상이고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러한 CPA에 되게 둔감하고 안 하려는 이유가 또 이 파워링크 수익이거든요. 네이버의 강남역 맛집 치면은
여기 파워링크 보이시잖아요. 이거 다 광고고 이분 광고주분들이 다 돈을 낸 거예요. 근데 CPA 마케팅을 도입을 하면은 블로거들한테 이러한 파워링크 예산이 넘어갈까봐 네이버가 무서워서 자기들 수익이 떨어질까봐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의 가장 큰 수익인 요 광고 수익을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요새 뭐 렌트카, 대출 뭐 이런 특정 키워드, 특히 이사 이런 키워드에 네이버가 강력하게 칼을 빼어든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뭐 이런 손 없는 날 쳐보면은 이삿짐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광고주들한테 네이버가 돈을 받아서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히 블로거가 뺏어가 이랬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키워드를 많이 쓴 사람들은 분명히 저품질에 빠졌을 거예요. 각설하고요. 저는 그냥 네이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쿠팡도 미국 자본이고 지마켓 정신 못 차리고 있고 11번가는 곧 도산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11번가는 1, 2년 안에 망할 것 같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중국산 자본 들어오고 있고 네이버가 그래도 한국 중엔 최강자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이상한 관습, 폐습, 정관 예우 이런 걸 좀 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이버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 같은 중소기업 다니는 온라인 셀러가 얘기해도 뭐 듣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따라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클립은 저는 정말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뭐 이건 나중에 다루고요. 이상해.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홈판도 그렇고 클립도 그렇고 내가 보는 거랑 우리 60대 우리 어머니가 보는 거랑 화면이 유사해.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고 이런 리브라 로직, 시기랭크, 다이아 로직 좀 지겨워요. 그리고 이해 못하는 거 3포, 5포, 10포 시스템 질 좋은 한 개로 했으면 좋겠다. 질이 좋은 게 뭐냐? 사람들이 오래 읽는 거, 체류 시간이 긴 거. 유튜브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컨텐츠가 그냥 재밌고 시청 시간이 길면은 띄워줘요. 그렇게 명확한 기준점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이버는 기존의 관성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카스트 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넘어가고요. 자, 앞에 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확실하게 어떠한 변화가 지금 찾아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마칠 건데요. 네이버 셀러가 아니시더라도 저희 같은 블로거나 유튜버 분들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업자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목숨 걸고 지금 블로그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카페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 돈이 될 겁니다. 각설하고요. 자,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체계가 6월 2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죠. AI 기반 추천, 탐색, 발견 기능을 강화했다. 자, 이거는 쿠팡 따라할게, 우리도 앱 만들게 뭐 그겁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은 수수료 올릴게 이거예요. 기존의 수수료에서 수수료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잘 풀어서 교묘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어쨌든 네이버 쇼핑의 유입 수수료라 그래서 2% 받던 게 있어요. 이걸 없애고 판매 수수료 개념으로 2.73%, 3.64%가 생긴다고 해요. VAT 미포함이잖아요. 이거 곱하기 10%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3%가 되죠. 그러니까 2%에서 3%로 늘어난 거예요, 수수료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바로 이 판매자 마케팅입니다. 이게 바로 CPA 개념이 드디어 네이버에서 생겼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거는 블로거들한테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워요. 잘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판매자가 직접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낮은 요율의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가 적용됩니다라고 하고 있죠. 원래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게 2에서 3%로 인상을 할 건데 당신이 고유한 보이시죠? 정식 마케팅 링크 나오잖아요. 이게 CPA 개념이에요. 판매자가 이 고유의 정식 마케팅 링크를 발급받아서 이거를 내부나 외부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1%만 받을게 라는 겁니다. 즉 셀러는 2%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이거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매출액이 100억, 200억, 몇백억 되는 셀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매출액의 2%란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공지를 블로거한테 안 하고 이 판매자, 저 같은 셀러한테만 했을까요? 이거는 이 고유한 링크를 만드는 거
블로거한테는 안 해줄 거야. 셀러한테만 해줄 거야. 이거예요. 어째 이것도 되게 폐쇄적인 정책이라고요. 아니 CPA 할 거면 모두 다 오픈해주지 왜 판매자한테만 열어주나요? 이걸 너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부터 셀러들은 죽자 살자 블로그랑 카페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 블로그랑 카페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고유 링크를 파가지고 이거 판촉을 위해 목숨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2%라는 어마무시한 수수료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요 위에 부분은 저희 같은 블로거가 신경 쓸 일이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바로 SNS 카페 등 마케팅 링크 사용 요겁니다. 이거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를 암시할 수 있다고 봐요. 뭐로 갔든 결국 이 고유의 링크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셀러는 2%의 수수료 혜택을 받으니까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예시를 가져왔어요. 가격 비교 검색.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이 팔려. 근데 이 10만 원짜리야. 그러면은 3% 정도의 수수료 1,700원을 네이버한테 가져다 바쳐야 되는데 이게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 즉 고유의 추적 링크를 통해서 판매가 됐다. 그러면은 이 910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셀러는 2,730원에서 91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본인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셀러도 많겠지만 저 정도 머리만 가지고 있는 셀러들은 지금 미친 듯이 짱구를 굴릴 거예요. 이 링크를 어떻게 많이 팔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셀러, 저 같은 인간들은 어떻게든 요 CPA 고유 링크로 판매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네이버 블로거나 카페 측에 홍보할 게 분명히 성행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레뷰나 리뷰 노트 이런 각종 협찬건들도 당연히 이러한 고유 링크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네이버가 이를 갈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들 스마트 스토어에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쿠팡을 배척하면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매우 늦은 조치죠. 쿠팡한테 거의 난도질 당해가지고 개 박살나기 직전에 지금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땠어요?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가 쿠팡 파트너스 전용 창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욕했잖아요. 네이버 당신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 땅에서 남이 와서 막 잠도 자고 이빨도 닦고 막 똥도 싸. 그런데 이걸 입 벌리고 하하 웃으면서 보고 있어. 바보 아니야 바보? 드디어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이버 블로거나 유튜버, 카페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협찬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키우라는 거고요. 베스트는 사업자가 직접 잘 생성된 카페랑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걱정되는 게 이번 조치로 또 최저가 블로그, 최저가 카페, 최저가 아이디 이런 게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불법적인 시장에서 이걸 막 사고팔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한다 한들 또 최저가 인플 또 이 얘기 나오겠지. 구조를 깨지 못하면은 네이버는 앞으로 갱생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생각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볼 거고요. 제가 지켜본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어쨌든 지켜만 보고 정 안 되면 저도 딴 데로 떠나야죠. 어쨌든 이번 조치가 굉장히 답답한 게 우리 같은 일반 블로거나 뭐 유튜버한테 CPA 링크를 생성할 권한 자체를 안 줬다는 거예요. 판매자한테 주고 판매자가 생성하고 판매자가 이를 직접 마케팅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돈은 있지만 블로그나 카페 운영을 못하는 사업자분들은 분명히 또 어뷰징을 할 거예요. 이 사이에 또 분명히 불법 업체들이 성행을 할 겁니다. 대표님 실행사입니다. 대표님 개발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로직 간파했습니다. 이런 메일 또 주구장창 터져 나갈 거예요. 아니 그냥 시장 자유 논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내비두면은 네이버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가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지나친 규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정확한 오피셜 공지는 5월에 뜬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사업자분들은 무조건 네이버 블로그, 카페 키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돈이 될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계왕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